네, 앞서 이제 기자 리포트 보셨지만 보건당국이 고혈압 약 또 50여 개를 잠정적으로 판매 중단시켰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또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판매 중단된 고혈압 약은 지난달 문제가 됐던 중국 업체와는 다른 중국 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네, 어제 이런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고혈압 환자는 전국적으로 18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더 큰 문제는 다른 고혈압 약에 대한 검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왜 이런 사태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발사르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맞습니다. 크게 논란이 돼서 예.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때 재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다시 또 일부 분들은 또 재처방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 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바꾼 환자들 중에 한 15,000여 명은 다시 또 약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지금 이게 겪게 되고 웬일입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자, 지금 발사르탄 일부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 메틸아민 이게 잠정 관리 기준으로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발사르탄이 뭔지 또 이 NDMA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참 그 한심하긴 한데 발사르탄이라는 것은 고혈압 약의 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료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 발사르탄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이 불순물인 발암물질 NDMA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네. 원래 이 NDMA는 사실은 의약품에 특히 발사르탄에는 포함돼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터진 고혈압약 파동 자체가 지난번과 뭐 똑같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는 분명히 식약처에서 밝히기를 네. 그 발사르탄을 만드는 중국의 한 제조 회사에서 제조 과정 중에 불순물이 생성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료에서 이제 이런 그 니트로 디메틸아민이 발견이 된 거고요. 역시 네. 중국 업체인 거죠. 그것도 또 중국 업체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에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거라 사실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게 다 원료에서 만들어진 건데 식약처가 지난번에는 이 제조 과정에만 관심을 두고 원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제조 과정과 이번에는 아예 원료 자체. 예, 원료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중국산이라는 거에 공통 분모로 모아지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좀 글쎄 이게 중국 원료에 대한 우리 포비아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예, 우려가 이게 됩니다.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중국산 그러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모든 것이 원료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값싼 원료를 찾다 보니까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중국산이라고 모든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값싼 원료를 계속해서 이 가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료를 수입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앞서 저희가 BMW 촬영 화제도 그렇고 네. 지금 이 고혈압 약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러면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산 원료를 많이 안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회사들이 중국산 원료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는 비단 의약품이나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 전자 회사들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완제품을 만들 수가 그래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산이라 그래서 전부 다 질이 낮고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그 중국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으로만 자꾸 모든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원료가 말씀하세요. 네, 뭐 국내산이라든지 유럽산은 없는 거예요? 국내산이나 유럽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료 가격을 낮추는 그 그렇군요. 방편으로 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결국은 중국에서 만들어 온 원료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도 지난번에 문제가 된 거고 이번에는 그 원료 의약품은 국내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 원료는 또 중국에서 들여와서 또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또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원료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이제 중국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 중국산 원료나 제품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게 될까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쉬운 점 이런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때 검증 체계가 좀 그러게요. 제대로 갖춰졌다면 예. 관리 체계나 검증 체계가 갖춰졌다면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이런 식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참. 근데 모든 이 제도가 사실은 뭐 일반 중국에 국한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만 따로 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제도보다는 수입할 때 실제 실무적으로 어떤 그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네. 또는 사후에 그 원료를 수입한 국내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입 제도 자체를 중국의 특정 국가에 국한해서 뭐 강화를 한다든지 수입 검사를 강화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통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식약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미봉책으로 그 예.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무마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도 발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대처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고혈압 약에만 중국산 원료 들어갔겠어요? 맞습니다. 뭐 다른 예. 다른 뭐 피부약이나 뭐 예. 그런 데는 중국산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제2, 제3의 또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예, 뭔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요. 지금 사실 수입 검사나 이런 것도 최초에만 실제 실험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서류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추후에 이걸 수시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 단속이나 수거를 많이 해서 많이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식약처에서 그 검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자, 이번 발표로 고혈압 약을 늘 이제 먹어온 환자들의 불안은 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요. 이 발사르탄이 들어가는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했다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발사르탄 자체는 괜찮죠. 발사르탄은 굉장히 그 몸에 중요한 약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네. 많이 쓰이고 문제는 이번에 그 NDMA라고 네. 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던 게 문제고 이 NDMA 자체가 이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발암 물질이라는 게 계속 복용하고 나면은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다가 어쩌다 암이 생겼고 나면은 이 암이 이 NDM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겼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네. 근데 보통 고혈압 약을 처방받을 때 보면은 좀 특성상 한 번 처방받을 때 몇 달치를 한꺼번에 맞아요. 처방을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의 그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나머지 약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약을 안 드시는 게 뭐 우선이겠지만은 그렇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덥잖아요. 네. 이런 더운 날씨에 또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또 그냥 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때 혈압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암 발생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하나 생기는 것보다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나 심근경색증, 기타 고혈압에 대한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가능한 한 빨리 바꾸시고요. 예. 급히 폐기하는 것보다는 약을 조금씩 드셔주시면서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하는 방법으로 빨리 대체 약을 받는 방법으로 이게 대처를 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교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약을 끊어버리면 일단은 더 위험할 문제가 될 수 수가 있으니까 있다. 요즘 같은 줄여가면서 날씨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내가 복용하고 있는 그 고혈압 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약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뭐 어떻게 요즘엔 보면 같이 처방 전에 그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까? 아니면 약국 가서 확인도 가능한 겁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령자일수록 이게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되는데 가끔 또 대체 조제라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국에 가셔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뭐 증상이 없으면서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뭐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고혈압은 대표적으로 증상이 별로 없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 합병증이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생겨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을 꾸준히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염식, 그게 소금을 좀 적게 먹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해주는 게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한테는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고혈압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뭐 발사라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안에 포함된 불순물 니트로소디 메틸아민 이게 바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소비자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예. 나와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까 그 BMW 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발암 추정 물질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어떤 질병이 생겨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 단순히 뭐 기분이 좀 안 좋다,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약을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당신의 피해는 배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법원의 지금 그 방침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쉽지 않군요.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은 분명히 불안하고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보상을 받으려면 항상 어렵군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제품과 업종을 불문하고 예. 말입니다.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